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저는 외동이고 엄마만 계신 상태이고 남편은 사남매에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젯밤에 미래의 양가 부모님 용돈은 인당 50씩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서 100, 동생들도 최소 50씩은 드릴 거니 250이면 매달 생활비는 되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소원을 들어달라 하기에 시댁 근처로 집을 구했었고 일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전업한 지 6개월쯤 되니 이상한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서 욕까지 먹어가며 다시 일을 시작했고 현재는 남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부면에서도 남편이 번 돈으로 처가에 용돈 드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근데 여자들은 야금야금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잖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숙모들, 아는 형 부인들이 모두 전업하며 돈을 빼돌리고 시댁에는 한 푼 쓰는 것도 난리였다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가 전업이라 친정에 돈을 빼돌린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에 더해 부모님 병수발을 딸과 며느리가 1대2 비율로 남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곤 하더니 여자들이 남편 돈으로 먹고 사니 당연히 부모님을 보살펴야지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아프시면 아가씨들이 있어서 나는 마음 놓고 우리 엄마 챙기러 갈 수 있겠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남편 돈으로 사는 건데 남편 부모가 먼저지.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못 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원이라고 해서 돈 안 벌고 집안일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시부모님도 자주 뵙고 있고 우리 엄마는 거의 못 보고 있는데도 그래야 해? 하고 따졌더니 딸만 낳으셨으니 어쩔 수 없답니다. 거기에 저도 빡쳐서 그럼 아가씨들도 내가 못 가는 만큼 친정에 못 오겠네 하고 말했다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일 빡쳤던 일만 대충 적어봤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남편 놈이 그러면 지금 일 구해봐라.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하고 말하기에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작하고 어찌저찌 정확하게 집안일을 반반 나눠서 하고 있네요. 사실 회사와 처음 계약할 때 결혼 전 연봉보다 낮게 들어가서 속상했지만 남편 연봉보단 조금 높은 편이라 그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재계약을 하면서 업무 하나가 추가돼 연봉도 같이 인상돼서 남편보다 월 100 정도를 더 벌고 있어요. 이후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걸 느끼고 있는 건지 최근까지는 조용하더니 어젯밤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남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예전처럼 행동할 게 뻔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우선 남편이 부모님 용돈을 인당 계산하며 또 이야기를 꺼내온다면 제가 뭐라고 받아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인당 계산이고 뭐고 치우고 경제를 분리하세요. 공동생활비 통장에 같은 액수를 넣어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 수입은 각자 관리하세요. 각자 부모 각자 챙기시고요. 그냥 남편 본인 월급에서 2인분 용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님이 빠지면 님 남편이 계산한 액수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님을 믿고 저러는 거예요. 님 뼈 갈아서 시댁 뒷돈 댈 일 있어요. 남편 효도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예 못을 박던지 아니면 아예 끝내던지 하세요. 세 번째, 님 말씀대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계속 살려면 경제를 분리하세요. 공동 생활비 외에 각자 재테크하고 본가도 각자 알아서 챙기시고요. 근데 저런 남자와는 평생 애는 못 낳겠네요. 추가입니다. 최근 들어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전업 6개월간 자기 집만 매주 가고 툭하면 자기 가족 선물은 사면서 제가 필요한 커피나 비상약 같은 건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해서 저희 엄마는 뭐 사드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다 저희 엄마를 만나고 난 후 가는 게 아니라면 저도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었고, 남편이 시부모님 선물이라며 구매하면 남편을 본받아야겠다며 저희 엄마 것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 싸우게 되었네요. 그때 남편이 울면서 물건까지 던져가며 TV에서 보던 가부장적인 대사들을 술술 내뱉는 3단 콤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가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 시부모 모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며느리 준비가 안 돼 있어. 결혼하면 남자 집안 사람이야. 그렇게 싸우다가 시부모도 남편에게 팔이 굽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 당시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같은 회사 여직원들 남편을 보며 저게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저희 회사 세댁들도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는데 대부분이 친정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남편이 집 근처 맛집을 알게 되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처제들까지 데리고 평일 저녁을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 했습니다. 친정은 가까워서 자주 보고 있지만 시댁은 거리가 멀어 일요일마다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예쁜 카페를 찾아 함께 시간을 즐기면서 부부 데이트를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집안일에 대한 막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프면 집안일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똑같이 아플 땐 집안일 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재택으로 일했었는데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전부 혼자 다 하면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걱정하는 눈빛 하나 없더니 본인 여동생이 코로나에 걸리니 손수 찾아가서 입원시키고 저한테 계속해서 챙겨줘라. 약한 애다. 라고 하더라고요. 1년 2개월간 함께 했었지만 이젠 제가 질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댓글 말씀대로 경제를 분리해보고 또 난리치면 이혼으로 가야겠어요. 남편 성격상 경제 분리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난리칠 게 뻔해서 바로 이혼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해서 천천히 변호사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주저리 했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외동이라고 하셨죠. 아마 지금 그 남자와 시댁 인간들은 빨리 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받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똥 밟았다. 딱 이거예요.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난리 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두 번째,
추가 글까지 보니 진짜 사기를 당했거나 총으로 협박당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면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놈이랑 살고 있었네요. 경제 불리고 나발이고 애 없을 때 얼른 서류 정리하고 화목한 사남매 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피임 철저히 하시고 하루빨리 서두르세요. 세 번째. 저번 글에서 경제분리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글을 보니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온도 차이로 느끼셨잖아요. 남편놈이 님을 그저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러겠나요? 진짜 그 남편놈 사상이 너무 놀았습니다. 양아치가 따로 없어요. 제발 그냥 하루빨리 이혼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